지금 저희가 시점이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장비가 많이 없네요. 예, 많이 나가서 너무 지금 늦게 왔죠? 예, 많이 늦게 오셨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스노우 플라워 A자 네. 형태로 타시기 때문에 네. 이 스키가 뭐 이것만 봐도 똑같은 스키 같잖아요. 네. 다 틀린 스키예요. 아, 예, 다 틀리고 여기서도 뭐 이렇게 보면 똑같은 스키 같잖아요. 이렇게 다 틀려요. 예, 빨간색은 빨간색 똑같은 스키 같지만 틀리고 검정색인데 검정색 똑같은 스키지만 틀리고. 왜냐하면 이게 스키들이 강성이 다 있어요. 뭐 부드럽고 네. 딱딱하고 막 이런 스키들도 있고 선수용 스키가 있고 남자 사이즈 스키가 있고 여성 사이즈가 있단 말이에요. 여성분이시잖아요. 155 정도 기준으로 잡고 타시는 거예요. 그 155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길이가 이- 155cm라는 거예요. 155cm 뭐 정도. 약간의 틀린 것도 있어요. 뭐 154도 있고, 뭐 네. 153도 있고, 뭐 무난하게 다 쓸 그거는 수 있는 키 거예요. 사이즈와는 상관이 없는 예, 건가요? 상관없고, 예. 아, 남자는 165 회전 전용으로 얘기했을 때요. 이건 네. 대회전 같은 경우는 또 틀려요. 뭐 170대 뭐 있고. 근데 이 스키들이 보면은 만약에 요 군에서 하면 이게 다 같은 스키 같잖아요. 네. 근데 그레이드는 지금 이 스키랑 이렇게가 또 같은 스키. 165 사이즈고 이건 여자 157 사이즈예요. 대신 이건 선수용이에요. 네, 네. 선수용은 좀 확실히 하드하겠죠. 바인딩도 훨씬 무거운 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 스키 똑같은 거 같잖아요. 네. 그래픽은 똑같아요. 판도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면 요 가운데 보면 이렇게 틀려요. 요거 네. 똑같은 사이즈로 비교해 드려요.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거 같지만 틀려요. 그렇죠. 이게 뭐가 틀리냐면 이 판은 같지만 이 인터페이스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게 바인딩을 걸 수 있는 네. 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월드컵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거고 네. 이건 일반형 레일 바인딩을 레일 인터페이스를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 이 부분에서 이게 스키판은 같지만 이런 거를 월드컵 선수 전용인 그걸 넣는 거랑 그냥 일반 전용인 걸 넣는 거랑은 스키 자체가 강성이 많이 틀려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손님께서는 이거 두 개도 안 돼요. 사실. 너무 강해요. 그레이드가. 그리고 스키들은 네. 길이도 있지만 네. 얘네들이 턴 반경을 갖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머리랑 여기 뒤에 꼬리 있는 부분은 넓어요. 그리고 이 센터 쪽은 좁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옆으로 누웠을 때는 이 홀을 만들 수 있는 웨이브가 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턴 반경이 반원의 반경이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턴 반경이 11m예요. 여기 보면 항상 모든 스키는 다 써 있어요. 길이랑 R이라 그래서 레디우스 이게 12m. 그다음에 뭐 탑은 뭐 몇 센치고 뭐 중간은 몇 밀리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이 꼬리 부분은 어떻게 되고 모든 스키들이 다 이게 표기가 돼 있어요. 예, 모든 스키들이 다 똑같아요. 예, 뭐 이렇게 있고 뭐 저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다 이거는 똑같은데 턴 반경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10에서 11m면은 적당해요. 여기서는 이제 그레이드가 너무 높으니까 추천할 게 없고요. 지금 현재에서 남아있는 스키는 추천드릴 스키는 없어요. 이거보다 훨씬 그레이드가 낮고 또 가볍고 다루기가 편해야 되잖아요. 운전면허 처음 땄는데 그냥 대형 큰 거 모르라고 하면 못 몰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조작성이 쉬운 스키를 타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 단계별로 쭉 내려가기니까 예. 그런 거를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길이가 중요한데 여성 전용 봤을 때는 150 초반서부터 155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157도 막 나오고 그래요. 157 같은 경우 부드러운 스키들 좀 있단 말이에요. 길이가 짧더라도 좀 부드러운 스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판매자에게 잘 선택을 받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장비를 하나 사서 그냥 끝까지 오래 쓰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라 예.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예. 왜 이걸 나는 그냥 사면 안 되지? 예, 라고 예. 했는데 만약에 초보가 이런 걸 썼을 때 뭐 사고가 날 수 그렇죠. 있거나 컨트롤이 안 되니까. 아, 예, 그런 컨트롤이 위험성이 안 되는 위험성이 있군요. 있어요. 아. 초보신데 네. 나는 이 월드컵 스키 선수용 전용 스키를 너무 원해. 그래서 구매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강성이다. 뭐 티타늄의 두께나 뭐 이런 것들이 강성이 이 최상급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인딩도 엄청 무거운 바인딩이 있어요. 딩게이지라 그래갖고 바인딩에 이런 뭐 충격을 받았을 때 이 범위가 있는데 이거는 17 바인딩이 올라가는데 17까지 올릴 수 있는 바인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선수 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컨트롤을 할 때 스키는 하중도 주고 각도 주고 해갖고 스키를 이렇게 휘어뜨려서 턴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죠. 나는 여기다 하중을 줄 줄 모르는데 네. 그러면 계속 달리기만 할 거예요.
아, 밑으로 내달리는 거예요. 속도 제어가 안 예, 돼서 속도 제어가 사고가 안 날 돼요. 수 있는 예, 위험이 예,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아, 저는 입장에서는 팔면 좋은데 네. 팔면 문제가 있는 게 많아요. 그렇기 아. 때문에 그런 거는 지식이 약간 있으면은 고르기가 훨씬 쉬워요. 예. 그리고 또 상급 스키 갈수록 이 금액대가 높아져요. 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밑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디자인들 보셔야죠. 예, 보통 이쁜 색깔도 많이 보시고 하시니까 여성분들은 네, 화이트 네, 막 네.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아예 화이트, 아예 블랙 막 이런 거 많이 찍으시니까 그런 네. 거 보고 금액 보시고 아, 하셔야 돼요. 아, 예. 그러니까 목숨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초보는 초보, 그다음에 중상급은 중상급 예. 이렇게 그리고 맞춰서 이 해야 부분이 된다는 스키가 네. 한 공간에 네. 슬로프에 여러 혼자 타는 게 명.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 네. 타는데 그냥 컨트롤하면서 부딪히면 어떻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네. 올바르게 좀 수준에 맞는 아. 예, 수준에 맞는 장비 선택을 나도 하시는 살고 게 남도 잘- 다치지 않게. 예,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있어요. 물어봐요. 예. 제가 지금 그냥 연애 한두 번 타시냐? 시즌에 한 어느 정도 타시죠? 보통 매년 평균적으로 가죠. 올해 이전에는 사실은 뭐 2년에 한 번 탔었고요. 예. 올해는 최근 한 달 사이에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예. 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비슷하게 타시. 아니요.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는 이제 시즌권 끊어서 타려고.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스키 같은 경우는 배워서 타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각 스키 학교의 코치나 대원 선생님들, 레벨 1, 2, 3의 선생님들에서 많이 배우고 타신단 말이에요. 네. 배우는 사람은 또 장비 선택이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시즌에 한두 번 그냥 재미로 가시는 분은 그냥 편한 스키. 근데 배우시는 분들은 실력이 계속 늘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가격도 낮고 네. 컨트롤이 용이한 스키를 타지만 조금만 타다 보면은 시즌 중에서도 체인지 주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A자로 타다가 네. 페레를 진행했는데 네. 페레에서 어느 순간에 너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랑 네, 트레이닝을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카빙성으로 가요. 아, 그럼 이 스키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해요. 뭐냐면은 물어봐요. 지금 배우고 계시냐고. 아, 배우시는데 데모 라인 중에서 가장 낮은 소프트한 거를 만약에 구입하려고 오셨어요. 지금 배우시나요? 하는데 예, 지금 카빙을 입문하려고 그러고요. 주에 한두 회 정도는 시즌 내내 레슨을 받는다. 이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 하드하고 예, 고사양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네. 물어봐서 얘기를 아. 하시면은 네. 그렇게 추천드리고 보통 코치랑 네. 상의하는 게 되게 좋아요. 아. 코치 선생님이 예, 회원님께서는 뭐 이거 정도 괜찮으세요? 그러면은 훨씬 고르기가 쉬운 거예요. 선택도 빠르고 그다음에 믿을 수가 있잖아요. 저의 명확한 목적은 그냥 즐겁게, 즐겁게 사시는 거. 그러면은 네. 요거보다는 네, 여성 그냥- 전용으로 네, 그냥 나오는 편하게, 예, 편하게 아주 편한 나오는 걸로, 게 네. 있는데 네. 아, 그게 품절됐네요. 아, 예, 아깝습니다. 만약에 나는 진짜 연애에 한두 번만 탄다. 그리고 나는 스키를 잘 모르는 사람. 세트 상품으로 구매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좀 실력이 올라가면 무조건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업체나 이런 데 보면 세트 상품인데 샵에 있는 군에서 만약에 소개시켜 주냐면은 처음 타시는 분인데 이제는 향후 몇 년간 계속 탈 거고 가끔씩 배우시고 한다면은 스키 판만 가격을 봤을 때는 바인딩 포함으로 봤을 때는 뭐 100만 원 정도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구력도 있고 레벨 뭐 응시할 수도 있고 페레렐 턴을 자유자재로 탄다. 이러면은 데모 라인 각 선수 라인 말고 이제 상급 스키, 중상급 스키 중에서는 100만 원, 3, 40만 원대 예, 현재 기준에는 한 그 정도 110에서 뭐 한 120에서 130만 원, 140만 원 사이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이제 카빙성을 진행하고 어느 정도 카빙이 된다. 그러면 150만 원에서 한 180만 원 사이 정도 보시면 되고 나는 어떤 목표가 있어서 시합도 추천하고 있으니까 200만 원이 넘어요. 데모 최상급이나 뭐 이런 것들은 100만 원 후반에서 뭐 200만 원 초반 정도 가는 스키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여자의 케이스는 어떨까요? 처음 타시잖아요. 그러면 네, 저희 그렇죠. 여성 전용으로 스키가 있었어요. 네. 60 후반대에서 80만 원 초반대 스키들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쁘고 예. 가성비 좋은 거를 고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예. 그 이상 가면은 분명히 스키의 그레이드가 좀 올라가면서 네. 좀 하드하고 네. 안에 내장재도 좀 하드한 게 들어가고 네. 그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선택하실 때 레디우스를 잘 보셔요. 턴방향 그 부분들이 11m 회전 전용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초보보다 약간 중급 정도를 예, 예. 사고 싶다라고 예, 하면은 예. 어느 정도 네, 네. 쇼턴도 좀 하고 네, 그러면은
100만 원, 한 예. 140만 원에서 160만 원 사이에 한 그 정도 스킬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네네. 여성 전용은 없어요. 근데 사이즈가 이제 여성 사이즈를 맞추는 거지 네네. 여성 전용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회전 스키를 고르시고 11에서 11.5m, 12m까지는 보셔도 돼요. 턴반경은. 뭐 레벨 2를 응시해야 되고 한다면은 요런 스키. 근데 이거는 이제 벌써 봤을 때 가격대가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요런 것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고 이게 브랜드마다 조금씩 틀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100만 원 후반대로 보시면 되겠네요. 예, 이제 카빙에서 레벨 2 정도 응시하고 한다면은 네. 뭐 이런 스키도 마찬가지고요. 페레레를 자유자재로 한다 그러면 한 요 정도 가격대. 140 뭐 예, 중반, 150 후반 이런 가격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리만 잘하시면 좀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쓸 수 있어요. 관리를 잘한다는 건 어떤 걸 네, 관리 잘해야 그러니까 될까요? 뭐 네. 시장이 산에 있잖아요. 네.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돌도 아. 있고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네. 어떻게 눈만 있겠어요. 그럼 돌도 밟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베이스 부분들이 이렇게 파이겠죠. 에지도. 아, 예.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에지라 그래갖고 양쪽에 네. 쇠 날이 있어요. 칼날처럼 돼 그러네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너무 무뎌지게 되면은 눈이 딱딱하잖아요. 네네네. 딱딱하기 때문에 스키가 자꾸 흐르는 경우 안정감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에지가 무뎌졌으면 밑에 맡겨서 정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는 이게 영원히 베이스가 이렇게 똑같진 않아요. 네. 어느 정도 타다 보면은 눈이다 보니까 마찰될 때는 뻑뻑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왁스를 입혀요. 왁스를 네. 입히고 벗겨서 계속 매끄럽게 빠르게 탈 수 있게끔 하잖아요. 예, 저항이 많이 없게끔 타기 때문에 그거는 하루에 4시간 정도 탄다고 기준을 삼았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5, 6일 정도 타면은 튜닝을 맡겨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뭐 올해는 눈이 너무 소프트해. 아. 그러면은 조금 더 해도 되죠. 왁스는 뭐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에지 같은 부분들은 그리고 잘 아시는 서브님한테 만져보시고 이거 갈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가시는 게 좋아요. 또 날카롭게 세우는 게 좋아요. 그렇게만 관리하면은 되는데 이게 수명이 있어요. 아. 예, 이제 이게 두께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네.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소진되면은 그냥 네. 이거는 수명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많이 탔을 때는 캠버라 그래서 이 앞과 테일 정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네. 점점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아. 스키가 휘었다가 반발력이 약해지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턴과 턴 사이에 이제 턴 전환 구간에서 네. 조금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휘었다가 탕 튀어오르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쉽게 턴 전환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타셔갖고 이게 바꿀 수 됐다 그러면 한번 바꾸시고 그리고 정말 많이 안 타시는 분들은 몇 년 있다가 이 디자인 이제 너무 올드해 그렇게 해서 바꾸시는 분들 예. 관리만 잘하시면 어느 정도는 이제 예. 그리고 내가 관리를 못하면 어쨌든 외주를 줘서 예, 그렇죠. 맡겨서 근데 꾸준하게 되게 힘들어요. 그게 기술이 있어야 되기 그럴 것 때문에 같아요. 예, 그리고 맡기시는 게 안전을 맞을 위해서는 맡기는 게 가장 좋을 것 예,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